미국 공화당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 억제 해구산으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 북핵 협상 전문가는 이러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며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이 6개월 안에 독자적 핵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서 한반도에, 아니 한국의 핵이 필요하다는 데는 미 조야에서도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내부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 독자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한국 핵무장이 시급하게 만든 중국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29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약 75조 원을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커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 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 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가 큽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6개월 안에 핵무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30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워싱턴에서 얼마나 공론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일본의 핵무장 얘기도 나온다. 이유는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과거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과거 미국에 무임승차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방위비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업자들의 거래주의적인 형식이 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 조약과 미국의 국익에 기초한다는 점이라며 한일 양국의 안보는 미국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자 한일 또한 미국에 기여하는 상호의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에 트럼프가 쉽게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중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최근 수년간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연대에 맞선 북중러 밀착 구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 관련 당사자는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급은 2019년 제8차 정상회의 때 고 리커창 당시 총리가 한 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리커창 전 총리는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정치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현재와 유사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한중일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올해 3월 쌍궤병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이라는 기존 한반도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긴 했지만 중국이 4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에 들고 나온 한반도 문제 입장에서 비핵화 대신 한국, 미국 등을 겨냥한 관련 당사자의 자제를 강조한 것은 분명한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가자 중국도 놀란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한국을 겨냥한 핵폭격 훈련을 선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라이바 러시아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최근 본토 두 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O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와 오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헬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미사일 투발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ADS-B와 ATC 등 항공기 감시체계에서 항적 기록이 감지되지 않았고 무선 기록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이번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한 이후 러시아는 다시 라이바에게 정보를 제공해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이바는 이 훈련의 실시 배경에 대해 중국이 HOK 폭격기를 동원한 한반도 핵투발 훈련에 나선 것은 한미연합군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최근 실시한 자유의 방패 연습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응 차원에서 중국의 한반도 폭격 훈련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16대의 폭격기가 ALCM을 한반도로 쏠 경우 96발, ALBM을 쏠 경우에 64발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경우 한미 연합전력으로 막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방어선은 서해 해군 이함대지만 구축함 2대, 호위함 4대에 장착된 미사일은 사거리 20km 미만의 함정 방어용으로 탄도미사일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도발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한반도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핵탄두를 포함한 대량 공격을 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한국군 자체 핵무장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장만 하고 있어도 중국과 북한이 쉽사리 핵공격에 나서지 못하는 유용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즉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현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북핵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1.4%가 그런 편으로 21.4%는 매우 그런 편으로 응답했습니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한 것입니다. 또 핵무장 여론은 정치 성향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명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